나는 불행을 정의하는 습관이 있다. 불행은 통보가 아니라 미리 보내온 신호를 우리가 오도오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저녁상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꼭 쥐던 그날들 나는 피곤해서라며 눈을 감았고 그 손끝에 떨림을 못 본 척했다. 불행은 언제나 예고편이 있었는데 나는 관객이 아니라 피해자를 택했다. 효과음,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클릭 소리. 나는 오늘부터 기록하기로 했다. 배신의 고도와 복수의 깊이, 그리고 용서의 경계까지. 기록은 증거이고 증거는 살아남는 자의 언어다. 제일막 균열의 소리. 독백, 서진. 아버지는 평생 숫자로 말하던 사람이다. 정해진 이율, 약정, 만기. 그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정확함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은 감정의 이자가 붙지 않는 무기물처럼 굳어갔다. 식탁의 의자는 늘 2개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자리들을 메우는 것이 내 몫이라 믿었다. 딸의 사랑은 때로는 헌신, 때로는 기만이다. 나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외로움이 내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이름 없는 사진 하나가 떠올랐다. 밝은 카페 창가, 여자의 뒷모습, 묶은 머리, 내게 익숙한 어깨선. 빛이 번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안다. 대학 시절 세미나실에서 밤을 새우던 그녀의 그림자, 유나였다. 대화, 서진 아빠. 오늘 저녁은 드시고 들어오세요. 명호 약속이 있어. 늦을 거다. 서진 누구랑? 명호 동창들. 나이 먹으면 동창이 약이지. 독백, 서진. 거짓말은 때로 매우 작은 차이에서 들킨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그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가벼웠고 셔츠는 낯선 향수를 입었다. 어울리지 않는 젊은 향이었다. 늙음이 젊음을 닮고자 할 때 그 초조함은 냄새로 먼저 전염된다. 제이막 확인. 독백, 서진. 사람은 확신보다 확인에 무너진다. 나는 아버지를 미행하지 않았다. 대신 유나에게 연락했다. 대화, 휴대폰 통화. 서진 오랜만이네. 유나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서진, 응. 주말에 시간 돼? 얘기 좀 하고 싶어. 유나, 그래. 어디서 볼까? 서진 아빠가 자주 가는 카페 있어. 거기서 보자. 독백, 서진. 우리는 마주 앉자마자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중간고사 끝나고 먹던 냉면, 연애 조언, 졸업여행 계획. 말들은 손쉽게 과거를 통과했지만 눈동자는 미래만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꺼냈다. 대화, 유나,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서진 뭘? 유나, 너희 아버지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 학생 때부터. 서진 말이 되니? 유나, 내가 알았던 그때도 나는 종종 너희 집 앞에서 멈춰 서 있었어. 말하자면 내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어. 독백, 서진. 그녀의 말은 문장인데 내 귀에서는 낙엽이었다. 하나하나 떨어져 바닥을 덮고 발을 디딜 곳을 지웠다. 첫사랑? 그 단어는 나의 언어에서 아버지와 결합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의 둔탁한 중심이었고 사랑은 그 주변을 도는 위성들이었다. 그런데 중심이 제멋대로 궤도를 바꾸면 위성들은 어디로 가야지? 제3막 과거의 심연. 독백, 서진.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은행 기록, 퇴직 전후의 동선, 동창 모임, 노인정 행사. 그 사이사이 유나가 보였다. 아니, 유나의 빈자리들이 보였다. 사진 속 잘려나간 팔, 영수증의 2잔, 바람에 흔들린 그림자. 과거는 흔적의 집합이고 흔적은 의도를 숨기지 못한다. 나는 고모에게 물었다. 대화, 부업. 서진 고모. 엄마 살아있을 때 아빠 누구 만났었어? 연희, 말 조심해라. 서진, 사실을 묻는 거야. 연희,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사실이다. 다만 내 아버지, 내 엄마 떠나기 전부터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병은 공범을 만든다. 서진, 유나야. 연희 이름을 안다 해도 답은 쉬워지지 않아. 독백, 서진. 나는 답을 쉬워지게 만들고 싶었다. 쉬운 답은 복수였다. 법률상 조언을 받아 아버지의 재산 분리, 진명의 이전, 요양 계획까지. 내 복수는 냉정했고 합법적이었다.
오래된 집의 배관을 하나씩 잠그듯 아버지의 일상을 조여갔다.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알았다. 늙음은 둔감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처진 아빠, 우리 얘기해요. 명호 늦었다. 내일 하자. 처진 오늘 해야 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 명호 누구와? 처진 변호사. 명호, 처진 유나와의 관계 언제부터였어요? 명호 그 아이 이름을 내가 먼저 말하는구나. 처진 답하세요. 명호, 내 엄마가 투병하던 해 병원 식당에서 그 아이를 봤다. 내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말했지. 그 후로 가끔 마주쳤다. 처진 우연히 습관이 되면 그건 선택이에요. 명호 그렇다. 선택이었다. 독백, 서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잔혹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미련이 남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겐 죄가 남는다. 아버지의 고백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정확했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대화, 처진 나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명호,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처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내 친구에게 맡겼나요? 명호, 그 아이는 나를 살렸다. 처진 나는요? 명호, 너는 나의 이유다. 살아야 하는 이유. 하지만 그 아이는 숨쉬는 법을 다시 알려줬다. 처진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쉬는 법을 가르치려면 누군가의 패를 도려내야 하나요? 독백, 서진. 말은 칼날보다 정확했다. 그의 얼굴이 한순간 늙어 보였다. 아니, 내 눈이 늙었다. 분노는 시력을 악화시킨다. 가까운 것을 더 흐리게 만든다. 제오막 기획된 복수. 독백, 서진. 복수는 즉흥이 아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째, 아버지의 경제적 권한을 축소한다. 둘째, 유나의 직장에 그녀의 윤리적 결함을 알린다. 명예훼손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사실만 제시한다. 셋째,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공개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누구도 잡지 못하게 한다. 장면 전환 변호사 사무실. 대화, 변호사 감정적 대응보다 제도적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버님의 재산 일부를 신탁 형태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처진, 제가 수탁인이 되겠죠. 변호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진 동의하게 만들 겁니다. 독백, 서진. 둘째 단계는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나는 사실을 열거했다. 카페 영수증, 통화 기록, 사진의 메타데이터, 그리고 나의 진술. 편지는 정중했고 냉담했다. 나는 사과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다. 단지 알 권리를 존중했다. 누가 누구의 권리를 꺾었는지 이제 그들이 판단할 차례였다. 제육막 균열의 반향. 독백, 서진. 결과는 제각각의 속도로 밀려왔다. 아버지는 신탁 동의서에 서명했다. 서명하는 그의 손등에는 점들이 늘었다. 유나는 잠시 직장을 쉬기로 했다. 개인적 사유라는 메일이 돌았다. 집안 단톡방은 불꽃놀이처럼 번쩍였다가 재처럼 꺼졌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들었다는 사실이다. 대화, 문자 메시지. 유나 시간 괜찮으면 마지막으로 보자. 처진 마지막은 이미 끝났어. 유나, 그럼 시작으로 보자. 아무 말도 안 하고 10분만. 독백, 서진. 나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상대를 만나 확인받는 순간 약해진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다만 밤새도록 창밖을 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복수는 얼굴을 바꾼다. 어느 쪽이 진짜였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제7막 아이의 목소리. 독백, 서진. 어느 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다. 어머니의 장롱에서 내 5살 생일. 초가 흔들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나, 둘, 셋. 서진아, 소원 빌어. 내가 소원을 말한다. 아빠랑 엄마 오래오래 같이. 그때의 아버지 웃음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웃음의 온도를 잃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밤새 그 테이프를 돌려봤다. 그러다 깨달았다. 복수는 과거형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용서는 미래형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정리인가 창조인가? 질문은 간단했지만 대답은 우회가 필요했다. 재팔막 두 번째 되면 장소 공원 벤치, 이른 새벽 매미 소리가 났다. 대화. 서진 아빠, 산책하시죠? 명호, 이 시간에? 서진, 네. 사람들이 적을 때 명호 좋다. 독백. 서진, 우리는 말을 아꼈다. 말은 늘 사건을 앞지른다. 오래 걷다 멈춰섰을 때 내가 먼저 꺼냈다. 대화. 서진, 신탁 서류 고마워요. 명호, 고마울 일은 아니다. 내가 옳다. 서진, 옳고 그름의 얘기는 이만할래요? 다른 질문이 있어요. 유나에게서 아빠는 뭘 찾았어요? 명호, 기다림. 서진, 기다림? 명호, 젊을 때의 나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다. 직장, 손님, 가족, 나 자신도. 그런데 노년이 되자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내 말을, 내 침묵을 기다려줬다. 서진, 나는요? 명호, 너는 내 인생의 결과다.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이지. 증거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큰 잘못이었다. 독백. 서진,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주름은 선로처럼 얽혔고 나는 그 위로 오래된 열차를 떠나보냈다. 떠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재구막. 유나의 편지. 독백. 서진,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우편, 자필, 4장. 첫 장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다. 졸업 전날 밤 우리 둘이 찍은 사진. 그녀는 썼다. 나는 늘 너의 삶을 부러워했어. 단단한 중심, 선명한 이유, 따뜻한 가족.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 나는 중심이 없었고 그래서 내 중심을 사랑했고 그 중심을 만든 사람을 사랑했어. 둘째 장에는 변명이 없었다. 셋째 장에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내가 내게 줬던 시간들을 잊지 않겠어. 넷째 장, 마지막 문장은 이상하게도 명확했다. 우리는 서로의 피해자이자 서로의 구조자였다. 다만 구조는 늘 늦었고 피해는 늘 빨랐다. 독백. 서진, 나는 그 편지를 불태우지 않았다. 기록은 불태울수록 선명해진다. 대신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용서의 대기실이다. 들어간 것이 다 나오는 법은 없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재신막 공개의 밤. 장소, 가족 식사 자리. 고모와 몇몇 친척들. 공기 무겁다. 독백. 서진, 셋째 단계. 진실의 공개. 나는 계획대로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숟가락을 들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복수의 각본을 접었다. 각본은 타이밍을 먹고 자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맛을 잃는다. 대화. 연이 다들 서로 미워할 시간 없다. 우리에게 남은 건 시간이 아니라 습관이다. 친척 A, 무슨 소리야. 연이야. 연이 미워하는 습관 말이다. 그만두자. 각자 노년의 기질이 있고 청년의 허물이 있어. 중요한 건 내일의 언어다. 서진, 고모,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명호, 내가 말하마. 내가 잘못했다. 독백. 서진,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사과는 짧았고 눈빛은 길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고 나는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복수의 4번째 단계 용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무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대신 용서를 내 쪽으로 조금 끌어왔다. 잡지는 않았지만 밀어내지도 않았다. 제11막 관리의 시간. 독백. 서진, 이제부터는 관리의 시간이다. 감정은 관리되지 않으면 재발한다. 나는 아버지의 병원 스케줄을 정리하고 신탁 계좌의 사용 기준을 문서화했다. 유나에게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침묵도 관리의 일부다. 침묵은 상대를 벌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방파제다. 장면. 병원 복도. 의사와 짧은 대화. 의사 정기 검진 결과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서진, 알겠습니다. 의사 가족이 가장 큰 약일 때가 있어요.
서진 가끔은 독이기도 하죠. 독백, 서진. 의사는 웃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났다. 바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 바람은 집을 망치지 않는다. 환기를 시킨다. 제12막 경계의 실험. 독백, 서진. 나는 스스로에게 실험을 제안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와 차를 마신다. 대화는 30분. 과거에 대한 질문 금지, 유나의 이름 금지. 대신 앞으로의 계획만 논의. 실패하면 다음 주에 재시도. 성공하면 기록에 진행 중 표기. 첫 주, 성공. 둘째 주, 실패. 셋째 주, 성공. 실패한 날, 아버지는 말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늙고 사랑 때문에 젊어진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기록에 남겼다. 기록은 편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향을 통해 진실의 윤곽을 드러낸다. 제13막 균형의 문장. 독백, 서진. 어느 밤 꿈을 꾸었다. 긴 식탁, 의자 3개, 나와 아버지, 그리고 빈자리. 빈자리에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 유나일 수도, 어머니일 수도, 5살의 나일 수도. 깨어나 보니 새벽 4시? 그 시간은 항상 사실을 숨기지 못한다. 나는 일어나 물을 마시고 작은 종이에 문장 하나를 적었다. 우리는 서로를 배신했지만 서로를 완성했다. 이 문장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는 순간 이 문장은 쓸모없는 명언이 된다. 나에겐 여전히 유효한 고백이어야 했다. 제14막 마지막 되면 장소 낡은 카페. 낮, 비가 그친 뒤의 냄새. 독백, 서진. 나는 결국 나갔다. 그녀가 원했던 10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10분을 끝내기 위해서. 그녀는 어제보다 늙었고 내일보다 젊었다. 유리잔 위로 손가락을 문지르며 말했다. 대화, 유나, 내가 올 줄 몰랐어. 서진, 나도 몰랐어. 유나, 미안하단 말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우리를 더 작게 만들까봐. 서진, 그래. 하지마. 대신 하나만 물을게. 아빠가 아니라 내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유나, 있어.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하지만 그 힘을 증오에 쓰지 마. 증오는 힘을 먹고 살거든. 배가 고플수록 더 많이 달라고 해. 서진, 내가 할 말은 그거야? 유나, 그리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말이 위선처럼 들릴지라도 서진, 위선과 진심은 문장으로는 구별이 안 돼? 시간이 대신 구별해. 독백, 서진. 나는 먼저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건 영화의 특권이고 현실의 오만이다. 문을 나서며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안도는 용서의 전초기지다. 전초기지는 언제든 폐쇄될 수 있지만 일단 세워졌다. 에필로그, 용서의 문턱. 독백, 서진. 용서는 선언이 아니다. 용서는 습관이다. 오늘은 조금 용서하고 내일은 덜 용서하고 모레는 다시 조금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종교가 아니라 기술에 가깝다. 배우면 늘고 쉬면 줄어든다. 아버지는 요즘 꽃을 가꾼다. 물을 줄 때 그는 식물에게 말을 건다. 잘 지내자. 그 말이 상냥해서 나는 가끔 그를 미워하는 일을 잊는다. 잊음은 용서의 사촌쯤 된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나는 오늘 기록을 덮는다. 배신은 여전히 과거형으로 남아있고 복수는 완료형으로 정리되었다. 용서만이 진행형이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기록할 것이다. 진행형에게 필요한 건 증거가 아니라 반복이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를 배신한 건 타인이었지만 나를 구한 건 나였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서진이고 나는 나의 기록자다. 기록자는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자는 언젠가 웃는다. 웃음의 온도를 되찾을 때까지. 조용한 피아노 엔딩. 페이드 아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나를 풀어주는 일이다. 나는 그날 딸이라는 이름을 벗고 나라는 이름을 입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